예, 부산의 오력도를 품고 있는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입니다. 시장님,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네. 아까 이런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사실로는 정치적 공세로 빌 수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진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유관기관에도 혹시나 이런 게 있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의심을 벗어날 수 있고 또 이런 게 있으면 뭐 어쩌면 시장님께서 뭐 이걸 지시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관할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시장님 책임하에 밝혀내셔서 잘못된 거는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런 과제를 좀 벗어나서 새로운 과제로 한번 질의를 네. 하겠습니다. 2012년 9월에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셨죠. 예, 그에 그렇습니다. 말에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까지 개정하셔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실제로 뭐 나눔카나 네. 또 공공자전거 예, 따릉이 자전거나 뭐 여러 가지 실적이 좀 있었죠. 유휴 공간 공유 이런 게 예. 많이 늘어났죠. 예. 예,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자동차죠. 그죠? 예, 왜냐하면 미국의 우버가 2013년도에 서울에 들어와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내놓자 택시업계는 일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서비스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죠? 그래서 서울시는 우버의 서비스가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에 해당된다며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또 지난해 국내 카풀 업체인 플러스를 고발했고 이 때문에 아마 경영난을 겪고 있기도 하죠, 그죠? 네. 시장님, 열악한 택시업계의 사정을 살펴봐야 하는 것은 같은 정치인으로 당연한 일이고요. 또 IT 업계가 이 공유도시를 내세웠던 서울시가 관련법을 너무 엄격한 잣대로 했다라는 불만도 또 IT 업계에서는 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내 최대 기업인 카카오 IT 기업인 럭시를 인수하여 카풀 서비스를 예고하자 택시업계 반발이 더욱 거세고 있죠. 예, 국토부에서도 아마 이 문제로 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현재까지 뭐 정확한 입장은 표명은 안 하고 무슨 하루에 2번을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승객의 안전과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이제 시장님께서는 현장에 접하니까 택시 기사분들도 접할 거고 또 IT 업계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 또 우리나라가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청년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빅데이터인데 이런 것 때문에 그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건데 시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시장님, 네네. 그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럼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님은 뭐 여러 가지 아마 공청회도 거치고 하면서 많이 들었을 건데 시장님이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은 딱 있습니까? 예, 뭐 아직은 고민뿐이라는 고민 말씀은 중이고. 드리고요.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네. 그러니까 택시 운전 기사들 중에서 우버와 같은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절충적이긴 합니다만은 블랙 우버 뭐 이런 절충적 아이디어를 내놓기는 했죠. 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한번 내셔야 되는데 특히 카카오와 같은 공유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은 무늬만 공유가 아니라 이익과 혜택을 실제로 공유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되고 그 빅데이터나 AI를 도입하여 생성되는 잉여 가치를 생계를 위협받는 택시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공유하는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상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국가나 자치단체는 사회적 공론화 이전이라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택시업계와 IT업계가 생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발굴하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지원도 해주는 이런 생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는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의 니혼교통이 운영 중인 맵에서 승객이 승하차 위치를 선택하면 비슷한 경로로 가는 승객을 찾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있고 또 다이와 자동차 교통은
서비스는 다른 사용자가 게시한 경로 목록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합성을 또 유도하고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서 나와 계시는 우리 그 김재정 기조실장님 뭐 그냥 써서 대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우버가 내어놓았던 익스프레스 풀과 같은 방식으로 택시를 호출한 승객들의 탑승 지점과 하차 위치를 파악해서 승객들의 동승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국내에 있다면 혹시 문제될 것 같습니까? 기조실장입니다. 네. 현행법상 택시 합승은 불법이지만 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합승이 아니고 동승으로 해석이 예, 되기 예, 때문에 예. 현행법상 그래서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물론 있습니다. 택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4명의 승객을 한 번에 태우기보다 한 명씩 4번을 태우는 것이 수익적인 면에서 이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택시 요금 외에도 동승에 따른 서비스 요금을 승객에게 조금씩 더 걷는다면 이를 기사들에게 지급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승객 입장에서도 혼자 타는 것보다도 여럿이 요금을 나눠내면 여전히 이득이 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택시업계하고 IT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모두 윈윈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젊은 사람들이 밤에 택시를 타려면 안 씌워줍니다. 가까운 거리는. 그래서 택시를 고발하고 난리 이 완전히 택시업계고 또 타면 여성 비하 발언 같은 거 운전기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좀 젊은 분들이 택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걸 젊은 층의 여론은 이런 걸 빨리 실시하자라는 여론이거든요. 물론 일부 택시 기사지만은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좀 내시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파악했던 이야기를 좀 저희들한테도 해주셔서 함께 상생으로 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의창 출신 존경하는 박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